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오늘도 두 분의 말감별사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성준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김은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은혜 의원님. 네. 그 사퇴한 조수진 공보단장의 후임으로 가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도 어제 밤에 알았는데요. 밤에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긴장해야 되겠네요. 김은혜 공보단장인 거네요. 여러분 이제 공보단장이 대변인보다 위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렇죠. 총괄을 다 하죠.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아닙니다. 그냥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어쩐지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 한국 여기자협회 행사에서 축사를 하면서 김은혜 의원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소환이 된 건 그 대표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셨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뭐예요? 예. 근데 뭐 이게 여기자 출신 정치인에 대한 다양한 축사. 시각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김은혜 의원이 공보단장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다 찬성하신 거죠. 사실 인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잘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깨가 무거우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벌써 이 말에 어깨가 무거운 것이 딱 묻어나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할까요? 아니, 박성준 의원한테 질문 한 가지만 네, 던지고 시작할게요. 오늘 이재명 후보하고 예.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난다는 게 사실입니까?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만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물 밑에서 뭐 그냥 스치듯 잠깐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식으로 두 분이 회동을 1대1 단독 회동을 한다는 건가요? 그 뭐 형식은 제가 모르겠고요. 어제 저도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 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예. 얘기가 언뜻 언지를 주시더라고 오늘 만난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점심에 만납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 예, 회동, 예, 점심 식사 회동. 예. 그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이 이낙연 전 후보가 힘을 확 실어주면서 더 결집하는 쪽으로 가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항상 뭐 정당이라고 할 때 뭐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경선 본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고 아픔도 있죠. 그것을 보듬어주고 또 하나 된 힘으로 이제 가는 과정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어른이시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남을 통해서 민주당에 가야 하고 또 유권자들의 마음도 또 만들어내면서 가야 할 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만남의 또 뒷이야기는 내일 듣도록 하고요. 자, 분위기 바꿔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 듣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합의 직원이었으니까.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모든 책임 전가를 이 회사에서는 이 김용기 차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젯밤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 이 김문기 처장의 사망 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 말, 그리고 그 김문기 처장의 유종 말까지 여러분 차례로 듣고 오셨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네. 이 말들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오죽하면 상중에 유족분들이 나서셨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유족분들의 말을 제가 따왔습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대장동 화천대유를 심사하시고 배당 이득을 주관하셨던 부서장이셨죠.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지난 한 달 새 두 분이 대장동에 깊숙이 관여했던 심사위원으로 더군다나 선정했던 분들이 쓰러졌습니다. 심사위원 3명 중에 지금 2명이 숨진 거죠. 예, 뭐 다른 이제
상대평가를 할 때는 외부 심사위원도 계셨기 때문에 네. 내부 심사위원 중에 두 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게 검찰 수사가 이 몸통은 숨겨주고 꼬리만 털면서 압박을 가하니까 명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상주분들이 감당 못할 책임을 고인이 떠안아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제 유족분들 말씀을 빌리면 고인이 1827억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사소송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을 받은 죄밖에 없는데 본말이 전도됐다. 사건의 본질을 그분이 반드시 진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해명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솔직하게 본질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인허가권 그리고 인사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에 대해서 당군 일의 최대 실적이라 하신 만큼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밑에 분들이 명령을 수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 못할 책임을 지지 않게 그러면 이재명 당시 시장님 지금 후보님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어떤 게 밝혀져야 되고 어떤 게 국민께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그분이 몸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분이 사실은 그 돈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다, 실질적인 소유주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바로 연계해 질 만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하시니 설계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뭐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인가요? 그분 이제 사망 소식 듣고 저도 좀 놀랐는데 일단 명복을 빌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수사가 좀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온 시점에서는 이제 특검이 추진이 돼야 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지체 없이 또 성역 없이 조건 없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하는 것이 고인들에게도 그렇고요. 지금 많은 시민들에게도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빨리 특검 논의에 착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특검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야기는 조금만 차치하고요. 우선 네. 김은혜 의원께서는 이제 그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이 상황에 대해 이제 뭐 책임감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아예 몰랐다. 어제 그러셨어요. 이 존재도 몰랐다. 근데 김은혜 의원은 알았다라고 어제 밝히셨더라고요. 모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문기 고인을 이재명 후보가 이미 본인이 대표로 있는 성남정책연구원 시절에 세미나를 주관하고 토론자로 초청했던 그 사진이 있고요. 자, 김은혜 의원실에서 어제 공개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김문기 씨란 인물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 사진 지금 유튜버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미나 사진은 뭔가요? 저 세미나 사진이 이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인데요. 당시에 변호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분들 지금 여기 이제 유동규 그리고 현역 지금 의원님도 계시고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유일한 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 불렸던 분이 이재명 김문기님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 오른쪽에 유동규 씨, 왼쪽에 누구시라고요? 왼쪽이 유동규, 오른쪽이 김용님이시고요. 아, 예, 김용님 김용. 오른쪽이 김문기 씨고. 김문기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할 때 드림팀처럼 저분들이 함께 활동을 많이 했었죠. 자, 사진 한 장을 더 공개하셨던데요.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지난 2015년 1월에 이 트램과 관련한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 때 10박 11일이었죠. 그 당시에 고 김문기님 과 함께 여행이라기보다는 현장
해외 출장을 다니셨던 사진입니다. 호주 10박 11일 네. 총 9명이 간 겁니까? 11명이 갔군요. 인원 11명 써 있네요. 네. 다만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재명 시장님께 이 트램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현장 사업 발굴을 통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하실 분은 딱 두 분이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그리고 고인이 되신 김문기 님이죠. 저렇게 같이 갔다 호주 여행을 열흘을 갔다 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이신 거예요. 보통 이 수행을 저렇게 밀착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런 리모델링과 부동산 관련 또 대장동의 핵심으로서 계셨던 분인데 모르셨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옛날에 한번 뵀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사진 찍힌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함께 사진을 찍고 이재명 후보님이 여행을 같이 가는 데에 사인을 했던 서류를 또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행을 내내 같이 수행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님. 보통 이제 우리 김은혜 의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직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회사 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냥 얼굴만 알지 말을 섞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윗사람은 여러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그분과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지금에 와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언제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특검에 대한 것들로 여야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뭐 여행은 같이 갔지만 이재명 시장 뇌리에는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을 정도의 모르는 인물이다 그 그럴 말씀이세요?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뭐 토론회를 많이 나갔거든요. 저도. 토론회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여행을 11명이 열흘을 갔다 오면 조금 모르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 사람에 대한 존재는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얼만큼 우리가 친숙도, 친밀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김은혜 의원님 추가로 공개할 오늘 자료는 뭐예요? 어쨌든 김문기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태도나 아니면은 자세는 정직과 솔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오전 중에 따로 특위를 열어서 대장동 관련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의원이 어제 저 사진이 나간 이후에 당시 여행을 지원했던 많은 분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를 리 없다라는 차원의 그런 사진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시면서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뭔가가 숨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왜 국구 고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저렇게 삼가고 모른 척 하실까? 뭔가 불리한 것. 그래서 선택적 기억으로 일부러 외면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저희는 대장동이 궁금하다는 거죠. 자, 박성준 의원님 한 말씀 하시고 말 넘어가 보죠. 이제 그 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사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되게 조심스럽고 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은 똑같은 반복되는데 진실 규명을 해서 고인에 대한 부분도 좀 밝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 네. 진실 규명. 하나만 더 짚을게요. 네. 지금 이제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그럼 이제 밑에 실무자들 이렇게 쭉 라인이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대장동 사업이 유한기, 김문기 사다리에 두 칸이 지금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가 더 가능합니까? 김은혜 의원 더 가능합니까? 어제 검찰에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모 팀장님이 있습니다. 네. 이 실무선에서 핵심으로 불리는 4분 중에 한 분은 구속이 됐고 2분은 유명을 달리하셨고 나머지 한 분이 남았습니다. 네. 그분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 아래 분이 그렇습니다. 부하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분에 대해서 누군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음모론으로 압박을 가할 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어쨌든 피의자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나오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압박감 여기에 대한 보호는 검찰에서도 취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대장동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저렇게 세상을 뜨면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가 차단됨으로써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윗선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고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 침대 축구 같은 특검 협상 말고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문지당 수사 지금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제 가장 예. 기본은 수사는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고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그러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시드머니를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해서 그 돈이 1,155억이 대장동의 토지 매입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이 왜 들어갔는지, 그 당시 검사했던 윤석열 지금 후보는 왜 그 당시 무혐의를 다 처리했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가 50억 클럽 아니겠습니까? 50억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돈을 받는 사람 경우는 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초기에 또 시드머니 역할을 했던 키넨파트너스라고 하는 400억 원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된 부분도 다 조사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을 밝히는 것이 이번 네. 사건의 가장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네. 김은혜 의원의 말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봤고요. 박성준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 말로 넘어가 보죠. 울산에서의 회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대의 명분을 생각해서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 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입니다. 아무리 지금 선거철이라고 그래도 유교질서가 딱 있는 건데 예. 조수진 홍보본부장이 좀 오버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안당규가 그런 걸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검토할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을 차례로 듣고 오셨어요. 왜 골라오셨을까요? 그 이준석 대표의 말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선대 관련해서 이렇게 파란이 일어난 본질이 뭐냐, 일군의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본질은 국민의힘 내부에 권력 투쟁이 있는 것이다. 내부 투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싸움에서 나온 것이 이제 일군의 무리, 이제 속칭 윤핵관이라고 하는 거죠.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이준석을 배제하는 거고, 보통 선대위원장과 후보 이렇게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역할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방향성에 대한 건 것 같아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허위 경력이라든가 유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에서 네. 충성파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이준석 대표는 아마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를 할 거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가 문제를 해결하고 가르마를 타주고 그러면서 능력 있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리더십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후보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그립감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후보의 덕목 중에 하나는 위기관리란 말이죠. 사람 관리인데 이 위기관리가 사람 관리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걸 봤을 때 이런 악순환, 또 다른 어떤 파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들이 요즘 국민의힘 해법을 제일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오시는 분들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시하는 해법이 굉장히 구체적인데, 지금도 보면은 윤핵관.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일군의 무리, 네. 김종인 위원장 위계 질서, 징계,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후보가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김은혜 의원님, 공보단장님. 여기 좋은 감사하고요, 박 의원님. 저희 선대위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요. 예. 우리의 모습은 잘 못 보니까 거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께 송구하죠. 이게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고 네.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제
언제 다시 잡을지 모르는 국민들의 바라는 여망을 저희가 받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걸 못해서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의 충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사실 윤석열 후보 간의 신뢰관계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돈독하게 쌓여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그렇지 않다고 그거는- 봅니다, 저는. 좀 왜 그러냐면 불문하지고요. 다만 보통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란 걸 할 때 네. 이게 신뢰관계가 쌓였다 하더라도 예. 매번 두 분이 만날 수 없으니 절차를 거치고 단계를 밟아갈 때 느끼는 그 소통의 군살이라는 게 있죠. 군살. 예,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메모드에 수염을 깎는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 메시지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혹은 정체가 있을 수 있는 이 걸림돌들을 앞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그 면도날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잡고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걸림돌들을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박성준 의원도 지금 윤핵관이라고 일군의 표현하셨는데 무리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 일군의 무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핵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러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의원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모든 정치 과정들을 보면 대선 후보에서 이제 충성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 핵심 세력들과의 우리가 보면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권력 투쟁들이 일어나는 건데 앞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와 이제 소통이 잘 되고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정치 관계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이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깨지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울산 회동하면서 깨졌던 걸 이제 네. 봉합하면서 폭탄주로 화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실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시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왔을 경우에는 네, 네.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정치 영역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성 영역, 감성의 영역이 있는데 네.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이 감정은 네.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을 해줘야만 서로 신뢰관계가 싹트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가장 근본적 문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지 않았느냐? 핵심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되는 거고 이런 사태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난 이 사태 해결을 일임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원투수처럼 김종인 위원장에게 지휘봉을 넘겼어요. 방망이를 넘겼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럼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수습하고 선대위를 쇄신해 갈 수 있을까? 요거 하나. 또 하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로 돌아올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 없이 갈까? 김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번 일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일임을 하면서 네. 선대 운영을 해달라 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늘 함께하는 우리가 혁신을 하고 또 당과 국민이 뽑으신 후보 대표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과 지금까지 시너지를 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분을 통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저희가 단합의 기회를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권교체라는 대의명제 앞에서 분열할 자유가 없어요. 근데 김종인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전처럼 이렇게 그립감을 가지고 쫙 몰아가기가 참 어렵다. 어제 이준석 대표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쉽지 않을 거라는 문장을 제가 한번 펼쳐봤는데요. 네. 그게 아마 지금 워낙 수백 명의 선대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한꺼번에 몇십 명으로 축약을 해서 나머지 분들은 편히 계시죠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안에서 뭔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상당히 자중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혹시 뭐 기억나시죠? 하셨어요. 이건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후보의 유능함과 능력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타개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실제 그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런 병풍을 세운 건 디바이드 앤 룰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했는데 디바이드 앤 룰, 그러니까 분할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후보의 굉장한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의도도 실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파트너십인 거거든요. 20, 30대를 대변할 수 있는 네네. 그 한 축이었는데 이 네. 축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 그립감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네. 내부에 자기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수족이 그래요? 있어야 되고 자기를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준석 대표가 배제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따라줄 수 있는 의원이 없는 거예요. 조직이 예. 탄탄치 않죠. 항상 모든 일이 거기서 힘이 받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도 똑같은 김종인 상황이라고 위원장도 보세요. 지금 보면 수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저 김은혜 단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면 모르겠는데 예, 예. 실제 자기가 지시해서 이것을 따라줄 수 있는 의원이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는 건데 임태희 실장, 뭐 금태섭 본부장 이런 분들 가긴 제가 하죠. 얘기하잖아요. 예. 본질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핵심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따라줄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의 언행을 했을 경우에 그걸 따라줄 수 있는 힘이 네. 있느냐. 네. 그것이 바로 이준석 대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죠. 과거에 비상대책위원장일 경우에는 네. 자기를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고 보다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가장 큰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1분 남아서 하나만 네. 딱 단답형으로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복귀할까요? 단답형으로. 저는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 않을 거다. 네. 김은혜 의원님. 보기와는 달리 사실상 복귀와 다름없게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무슨 다시 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한다라는 직책을 갖지 않아도 네.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 정도로 김종인 위원장이 공간을 만들 것이다. 아, 결국 복귀는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복귀는. 직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1차 금이 갔고요. 이미 금이 깨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그건 어려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감정의 역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돌이키기가 봬요. 어려운 거죠.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말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